처음엔 그냥 우편물인 줄 알았습니다. 고지서 같기도 했고 광고 전단지 같기도 했죠. 봉투를 뜯고 나서야 눈이 멈췄습니다. 생명 보장 내용 안내서, 가입자 홍아무개, 피보험자 김아무개, 수익자 홍아무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김아무개,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익자의 아들 이름이 또렷이 쓰여 있었죠. 처음엔 뭔가 잘못 온 건가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주소도 연락처도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제 아들. 이건 실수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내가 모르게 보험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번호는 바로 받지 않았고 결국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거요? 보험이요? 아, 그거 가입했어요. 요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 허락도 없이? 아들은 나중에 전화를 걸어와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쁜 뜻은 아니었어. 어차피 요즘은 장례 비용도 많이 들고 혹시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입원하게 되면 부담이 커지잖아. 보험료는 우리 둘이 내고 있어. 엄마한테 부담 가는 일도 아니고. 아들의 말은 정리된 설명 같았지만 내 귀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위태로워 보였던 걸까? 아니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라도 있었던 걸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걱정했다면 왜 명의도 수익자도 내게 한마디 말 없이 처리한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아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우편물을 들여다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피보험자 김아무개, 수익자 홍아무개. 이름만 적혀 있을 뿐인데 그 한 줄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런 걸 제안한 건 아닐까? 아들은 원래 이런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며느리의 말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엔 자주 연락하던 아들도 언제부턴가 전화가 뜸해졌고 어떤 문제든 나중에 아내랑 상의해 볼게요. 로 끝났습니다.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된 걸까? 아니면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남은 걸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잠결에 물을 마시려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렸고 유리 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에 피가 났습니다. 이 작은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 괜히 오해하지 마. 요즘 다 그렇게 해. 그런 말이 돌아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로 아들이 미안하지만 우리도 부담이 커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걸 상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걸 내 자식이 먼저 준비하고 있었다니 서럽고 분하고 무엇보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다가 끊기를 반복했고 카톡창을 열었다가 닫기를 수십 번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구시대적인 건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도 아들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땐 담담하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선 그 침착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죠. 남편과 나는 늘 아끼고 참으며 살았고 자식이 성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아꼈던 사람이 나를 하나의 조건으로만 보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책갈피에 꽂혀있던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지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어디서 본 구절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으며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롭고 작아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이 아닌 책임의 대상으로 전락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누군가의 준비 속 항목으로 남고 싶지 않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얼굴엔 어딘지 모를 미안함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서운하셨죠? 그 한마디에 그동안 꾹 참아왔던 감정이 벽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래, 많이 서운했다. 내가 그렇게 날 걱정했다면 왜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직접 말하지 않았니?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 병원비, 장례비 이런 거 미리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말 꺼내면 엄마가 오해하실까 봐 두려웠어. 보험료도 우리가 내고 있어.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 없었어. 그 말에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쉽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엄마가 정할게. 앞으로 내 이름으로 뭐든 하려면 먼저 나한테 말해. 나는 내가 날 걱정해준 마음은 고맙지만 나를 관리할 대상으로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다음부턴 꼭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감정 없이 관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작은 외침 하나. 이제는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 괜찮지 않은 날엔 그냥 조용히 다녀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쉼표는 늘 여기 있을게요.